네,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이승윤이고요. 지금 사모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현재 홍콩의 새생명 선교 교회를 섬기고 있고요. 지금 여기서 암호화폐라는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어, 오늘 간단하게 지금 홍콩에 대해서 소개하고 또 제가 하는 분야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게요. 또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나중에 끝나고 질문하셔도 좋아요. 자, 여러분 혹시 홍콩이 어딘지 알아요? 어, 제가 지금 안 들려서 혹시 그쪽에 마이크 켜주시면 여러분 목소리도 좀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나는 홍콩이 어딘지 안다. 오, 많아요, 많아요. 거의 다요. 네, 홍콩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는 내용 혹시 얘기해 볼 수 있는 사람? 홍콩은 이런 곳이다. 수도가 없고 그 다음에 중국 사이에 있는 곳이요. 중국 사이에 오, 맞았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 아파트가 붙어 있는 나라임. 아파트가 붙어 있는 나라. 맞았어요. 여러분들이 뭐 아마 다른 친구들도 아까 안다고 손 많이 들었기 때문에 조금 알고 있는 내용들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되게 짧은 홍콩 소개 영상 하나 한번 같이 볼게요. 그러면 이제 대강 저렇게 생겼구나라는 거 볼 수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잘 봤나요? 아까 누가 얘기했더라? 유빈이가 그랬더라. 아파트가 붙어 있는 나라. 아파트가 정말 붙어 있죠. 그러니까요. 여기는 홍콩이 왜 아파트가 붙어 있냐면 홍콩은 섬하고 또 조그만 땅이 이제 여러 개 이렇게 있는 나라인데
그 산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건물이나 아파트를 질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아서 좁게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좁은 지역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 그런 곳이에요. 음, 방금 영상 보면서 혹시 느낀 점 좀, 네, 말해보세요. 홍콩에 우상이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홍콩에 우상이 엄청 많죠. 절도 많고. 혹시 또 뭐 다른 점, 나가세요. 나라가 멋있는 것 같았어요. 나라가 멋있는 것 같았어요. 맞아요. 홍콩은 상당히 발전된 곳이고 경제도 상당히 수준도 높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두 가지 되게 중요한 거를 딱 잘 집었어요. 그래서 정말 발전되고 멋있는 것과 또 동시에 우상이 엄청 많은 게 공존하고 있는 곳이 홍콩이에요. 그럼 홍콩에는 어떻게 생겨났냐? 뭐 일단 위치를 한번 볼까요? 자, 여기 한국 보이죠? 여기 대구가 아마 요쯤인 것 같은데 대구가 요쯤이고 홍콩은 여기 있어요. 비행기로 가면 인천에서 비행기로 가면 한 4시간 정도 타고 오면 이렇게 홍콩으로 올 수 있어요. 그렇게 멀진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실 하루면 올 수 있어요. 다음번에 음, 우리 서밋 스쿨 친구들이 다 함께 여기 오는 날을 장로님 기대를 하고 있을게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큰 중국이 있고 중국 끝에 이 조그마한 도시 국가인데요. 그러면은 여기 옆에 보이는 게 이제 홍콩의 국기예요. 약간 중국 국기랑 비슷하게 생겼죠. 정확하게 말하면 홍콩은 국가가 아니고요. 하나의 도시인데 특별행정구역이라고 해요. 특별행정구역이라는 거는 공식적으로는 중국의 한 땅이지만 어, 지금 현재는 중국의 법과 또 별도적으로 홍콩이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법의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중국은 공산주의지만 홍콩은 지금까지는 아직 공산주의가 아니고 자본주의의 그 그 법에 의해서 좀 다스려지고 있어요. 그럼 어쩌다가 이렇게 이런 상황이 됐는지 홍콩의 역사를 잠깐만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어, 비디오를 볼 건 아니고 제가 이거를 틀면서 간단하게 여러분하고 같이 공유를 좀 할게요. 자, 홍콩의 첫 이름은 홍이 이게 향이라는 뜻이에요. 향. 그다음에 강이 그 항구의 항구 강자인데 그래서 향기가 나는 항구라는 이름이래요. 사실 저도 몰랐어요. 이번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다가 저도 알게 됐는데 그 옛날에 홍콩이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향나무를 많이 수출했대요. 그래서 원래는 홍콩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홍콩 섬이 있고 여기 구룡 반도가 있고 이렇게 신계라는 요게 다 합쳐서 홍콩인데 예전에는 홍콩에는 그 중국 땅의 일부이긴 했지만 아주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런 조그만 섬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저기 무슨 마라도 그런 섬이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진나라 진시황제 때 중국으로 병합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는 아무래도 바다에 가까우니까 해군 기지처럼 활용이 되다가 1513년에 포르투갈 사람이 처음으로 홍콩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찾아오게 됐고요. 나중에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외국에서 서양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중국을 더 알고 또 이쪽 아시아를 더 알고 싶어서 찾아오다가 홍콩을 비로소 알게 된 거는 19세기 말에
19세기 중엽에 영국이 그 당시에 청나라와 어, 교류를 하다가 청나라와의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난 이유들은 자세하게 아마 나중에 선생님들이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전쟁이 일어나서 중국이 청나라가 졌어요. 져서 대신 영국이 뭐라 하냐면 너네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니네 땅 우리한테 내놔 해서 처음에 준 게 이 홍콩 땅이었어요. 홍콩 섬을 주게 된 거예요. 그, 그래서 그때부터 이 땅은 영국 땅이 됐어요. 아시아의 중국의 끝에 끄트머리 있는 조그만 섬이 저 멀리 있는 영국이 지배를 하는 땅이 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중국이 안 되겠어. 우리 이걸로 참을 수 없어. 그래서 한 번 더 싸웠어요. 더 싸웠는데 또 졌어요. 또 져서 이번엔 더 크게 구령 반도까지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의 홍콩의 기본이 됐고요. 그때 이후로 영국이 이 땅은 우리가 아시아를 진출하는데 중요한 땅이다라고 해서 개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어 중국의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그 조그만 마라도가 어느 날 갑자기 영국식 정치, 사회, 경제, 문화가 다 들어와서 그런 영국식 건물도 세우고 사람들이 영국식 옷도 입고 그런 관습을 가져서 19세기 후반에 홍콩은 아시아에 있지만 가장 영국스러운 지역이 되는 아주 특별한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어, 그한 지역이 번화하고 많은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면 무슨 일자리가 많이 생기기 시작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오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12만 명이었다가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160만 명, 10배가 넘는 사람들이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 뒤로 계속 어, 홍콩은 영국의 지배를 100년간 받아왔어요. 그 당시에 중국과 이제 약속했던 게 그래, 우리 땅을 가져가지만 100년 후에 돌려줘. 이렇게 약속을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홍콩이 그 100년간 계속 발전을 하다가 그 사이에 중국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중국은 그 사이에 공산화가 됐어요. 청나라가 이제 공산당이 이제 다스리는 이제 공산 정부가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산 정부와 이제 공산당의 그 핍박을 피해서 많은 사람들이 중국에서 오히려 더 홍콩으로 몰려오게 된 거예요. 나왔고. 요- 그렇게 되니까 여기는 더 많은 사람들이 살게 돼서 인구가 더 많이 늘어나고 어, 그리고 더 많은 회사들이 홍콩을 통해서 이제는 중국과 세계를 잇는 어떤 다리 역할을 하게 된 일들이 많이 벌어졌었어요. 그러다가 1997년 드디어 100년이 되는 그 약속을 한 지 벌써 100년이 지나 버렸어요. 100년 동안 홍콩은 많이 번영을 했지만 이제는 시간이 돼서 영국이 중국한테 돌려줘야 되는 시간이 된 거예요. 그게 1997년이었어요. 그래서 그 영국 수상이 그 당시에 중국 총리랑 이렇게 합의를 해서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보시듯이 홍콩을 돌려주겠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앞으로 50년 동안은 홍콩을 중국의 공산당 체제로 다스리지 말고 50년 동안은 지금 그대로 유지를 해줘라는 약속을 하게 된 거예요. 1997년에 그 약속을 했으니 그 뒤로부터 50년 뒤면은 몇 년일까요? 1997 더하기 50은 크게 얘기해야지. 2047년? 2047년 정답이에요. 올해가 몇 년이죠? 2022년. 그럼 앞으로 몇 년 남았을까요? 2047 빼기 2022는 큰 소리로. 음? 아는 사람 큰 소리로. 뭐요? X더 큰 목소리로. 26년 맞았어요.
어느덧 약속한 50년의 절반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는 절반 한 25년, 26년 정도만 남은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홍콩은 완전히 이제 중국화가 되기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일국양제, 한 나라에 두 가지 체제가 있다라고 해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체제를 모두 인정한다라는 이런 체제로 진행이 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불안해서 홍콩 사람들이 많이 해외로 떠나기도 하고 지나기도 했어요. 하지만 반환 후에 음, 홍콩이 지금처럼 유지되긴 했는데 최근 한 10년 전부터 중국에서 점점 더 중국화를 하기 시작하고 법을 조금씩 바꾸고 그러다 보니까 홍콩에 있는 사람들이 불안함을 느껴서 또 여러분들이 혹시 뉴스에서 봤던 이런 홍콩에서 시위도 일어났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그로 인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갈등을 겪기도 하고 또 어려움을 겪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위들도 많이 일어났었고 2019년에도 정말 대규모의 시위가 일어났다가 코로나 이후로 이 시위가 조금 확산되지 않고 잠잠해진 사건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지금의 상황은 이런 여러 가지 혼란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홍콩은 어, 아시아에서 좀 가장 경제적으로 또 교육적으로 아주 뛰어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새로운 기회를 잡으려 하기도 하고 또 중국과 세계를 잇는 그런 다리 역할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어, 그러면 간단하게 우리가 홍콩의 역사에 대해서 배워왔는데 그럼 봤을 때 홍콩의 특징을 한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바로 음, 그것은 바로 네, 바로 TCK의 나라라는 점이에요. 여러분 TCK가 뭔지 아나요? 누가 설명해 볼 수 있는 사람? TK 설명해볼까요? 나오세요. 컴퓨터장 나오세요. 다른 나라의 엄마와 다른 나라의 아빠와 결혼해가지고 낳은 아이를 뜻하는데, 네, 그래도 두 명의 TCK가 있어요. 네? 저희 학교에도 TCK가 있어요. 그래요? 아주 잘했어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어, 다른 나라, 그러니까 엄마와 아빠의 국적이 달라서 또 그 아이 거기서 태어난 친구도 TCK가 맞아요. 그 영어로 얘기하면 Third Culture Kid라고 제3의 문화를 가진 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TCK인데 제3의 문화라는 건 엄마 아빠 이외에 그 아이가 겪는 문화는 다르니까 제3의 문화가 되겠죠. 그런데 TCK는 그렇게 꼭 엄마 아빠가 달라야만 TCK는 아니에요. TCK는 나는 엄마 아빠가 한국 사람이고 나도 한국 사람이지만 내가 어릴 때 다른 나라로 가서 거기서 태어나서 전혀 다른 문화를 겪고 자라나도 그 사람은 내가 겪고 내가 편하게 자란 문화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한국에서만 쭉 살던 때와 다르기 때문에 새로운 거잖아요. 그것도 그래서 양쪽의 문화를 다 알고 있는 사람. 그래서 제3의 문화를 가진 TCK라고 하는데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도 거기서 이제 서미스쿨을 졸업하고 만약에 홍콩으로 왔다. 그래서 여기서 홍콩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고 홍콩의 문화와 삶을 알고 하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TCK가 되는 거예요. 그럼 왜 홍콩이 TCK의 나라냐? 홍콩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의 홍콩의 정체성 자체가 중국 땅이고 중국 민족이라는 정체성과 하지만 영국의 지배를 받고 영국의 그 문화 속에서
생활을 했던 그 두 가지 문화가 융합이 돼 있어요. 합쳐 있어요. 그래서 홍콩 사람들은 공식적으로는 중국 땅이고 중국 사람이 맞지만 자기를 중국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나는 홍콩 사람이야 라는 정체성이 엄청 강해요. 그래서 보면은 그뿐만 아니라 그렇다 그 국제 도시다 보니까 여러 다른 민족들이 와서 정말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서 살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생활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익숙해요. 여기 그림에 보면은 뭐 요 프린스 에드워드 한문으로는 태자라고 써 있는데 이거는 이제 지하철역 이름이거든요. 지하철역 이름만 봐도 영국의 황태자 그 당시에 그 에드워드 황태자의 이름을 따서 지하철역을 졌고 중국 이름으로는 또 태자라는 태자역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이곳의 문화는 그 엄마 아빠가 일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경우에 물론 한국도 엄마 아빠가 일을 많이 하시지만 홍콩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좁은 땅에 여러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집이 엄청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집값을 감당하기 위해서 엄마 아빠가 정말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많은 경우에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에서 도움을 주시는 분, 헬퍼라고 하는 분들이 오셔서 같이 살면서 그분들이 아이를 돌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엄마 아빠는 홍콩 사람인데 벌써 TCK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아이는 홍콩 사람인데 필리핀 유머선에서 자라고 나면 그 아이에게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혼재돼 있겠죠. 섞여 있겠죠. 그런데 이게 복음의 빛이 임하지 않으면 그러면 사람은 엄청 혼란해지고 혼돈 속에 살을 수밖에 없고 어, 여러 가지로 내가 정말 누구지? 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홍콩에서도 사실 어, 자- 자살률도 상당히 높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상숭배도 심하고 또 여러 가지로 청소년들이나 아니면 우리 어린 학생들이 받는 고통이나 스트레스도 정말 너무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렘넌트, 일곱 렘넌트들은 사실 전부 TCK였어요. 전부 어, 내, 내 문화와 다른 곳의 문화를 알아서 그 문화적인 장벽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그런 분들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울 사도도 그랬고,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길리기아라는 곳에서 자라났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어요. 길리기아의 다소라는 지역도 약간 홍콩과 비슷해요. 분명히 길리기아의 수도지만 로마의 지배를 받았고 항구 도시였고, 근데 그곳에서 이제 바울이라는 전도자가 준비되어서 나왔듯이 그러다 보니까 어, 홍콩에 있는 저희들은 여기에 언약을 가진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TCK들을 살리고 TCK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준비하셨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저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홍콩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고 몰랐던 것을 새로 접하면서 여러분도 또 하나의 TCK가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 홍콩 새생명 선교교회에서는 어, 홍콩이 가진 그 특성, 바로 중국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중국 땅에서는 복음이 은밀하게 조용히 증거되고 있지만 제자들을 키우고 후대 렘넌트들을 정말 교육시키기에 사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게 감춰져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홍콩은 아직까지 그리고 아직 남은 25년 동안은 적어도 자유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남은 25년을 우리가 중화권을 살리는 본부교회로 준비하자. 여기서 본부교회 역할을 하고 제자를 세우고 우리 목회자를 파송하는 신학교와 RUTC를 세우자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지금 계속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민족과 TCK 제자들을 세우는 그 역할을 감당하려고 교회가 있고요.
거기에 이제 저도 같이 동참할 수 있게 돼서 사실 너무나 감사하고 그러고 있어요. 어, 거기에 오늘 근데 이렇게 또 얘기를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중국화 되어지고 점점 어떤 눈에 보이는 자유가 없어지는 게 사람들의 육신의 눈으로는 안 좋은 일이고 나쁜 일처럼 보이지만 영의 눈으로 봤을 때 하나님은 중국 복음화를 위해서 오히려 홍콩과 이 지역을 준비시키는 시간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복음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을 중국 지역에 30년 후에 골고루 파송시키려고 하나님이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구나라고 저희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나도 거기에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다라는 친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이곳에서 오셔서 함께 하시면 저희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홍콩에 대한 얘기였고요. 제가 하는 일을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장로님이 하는 일은 어른들한테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요. 아마 제가 열심히 설명하려고 해도 어른들이 도대체 너는 뭘 하는 것이냐라고 물어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한테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사실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하지만 장로님이 하는 분야가 여러분들이 이제 어른이 됐을 때에 오히려 더 발전되고 더 활용이 되고 더 많이 진출할 분야이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이해가 잘 안 되더라도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저는 암호화폐라는 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영어로 얘기하면 크립토커런시라고 하는데 음, 여러분들 혹시 뉴스나 이런 데서 뭐 비트코인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어른들이 막 얘기하고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다 들어봤네요. 한국에서는 워낙 뉴스가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고 또 막 이것저것 안 좋은 얘기도 막 많이 나오고 해서 그렇긴 한데 그런데 새로운 분야고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부분들도 사실 있어요. 하지만 이미 많은 곳에서는 특히 미국이나 이런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어릴 때부터 이런 내용을 알고 준비하고 있다고 해요. 지금 제가 간단하게 블록체인이 과연 무엇인지 5분 안에 이해하기라는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요. 아마 보고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래도 혹시 보고 이게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일으키거나 더 알고 싶다라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으니 한번 공유를 하고요. 보고 더 궁금한 점, 더 알고 싶은 점이 있으면 따로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 제가 앞으로 더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잠깐 같이 볼게요. 2017년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를 휩쓸었던 거대한 투기판을 알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들 모두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비트코인이다. 최근 많은 사람들은 비트코인이라고 하면 대부분 투기, 도박, 사기 등의 부정적인 단어를 먼저 떠올리게 될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올해 초까지만 해도 각종 언론에서 비트코인으로 인해 발생했던 수많은 사건들을 매우 자주 보도했었기 때문에 그러한 인식이 없을래야 없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왜 블록체인 영상에서 비트코인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그것은 바로 이 비트코인이란 놈을 위해 블록체인이 등장한 것이기 때문이다. 비록 투기로 변질된 부분도 있지만 원래 비트코인은 현재의 현금 거래 제도를 대항한다는 굉장히 좋은 취지로 등장했다. 당신에게 해외여행 중인 홍식이라는 친구가 있다고 해보자. 홍식이는 여행 3일 만에 가진 돈을 모두 탕진해버리고 당신에게 연락을 하게 된다. 저기 50만원만 꿔줄 수 있니? 전파 너머로 날아가서 구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솟구치지만 마음씨 착한 당신은 그대로 50만원을 송금해주게 된다. 그런데 이때 당신의 50만원은 그냥 뚝딱 홍식이에게로 텔레포트한 것이 아니다. 당신이 은행을 통해 50만원을 보내는 순간 은행사에서는 당신의 계좌에 50만원이 있는지 확인 후 상대방의 계좌로 전달한다. 자, 이렇게 당신의 50만원은 홍식이에게로 넘어갔다. 이 과정에서 은행이라는 제3자는 나와 홍식이라는 둘만의 거래 과정에 중개자로서 자리잡고 은행 장부에 이체 내역을 기입함으로써 내가 홍식이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것을 보증한다. 그럼 된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과정에는 분명한 문제점이 존재한다. 바로 둘만의 거래를 제3자에 의존한다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하면 누군가는
오랜 기간 믿음을 다져온 정부, 은행이라는 제3자가 왜 문제가 되나요? 라고 물을지도 모른다. 만약 은행이 해킹을 당해 당신이 50만 원을 이체한 내용을 담은 장부가 삭제된다면, 아니 당신이 수십 년간 부은 적금 내용이 담긴 장부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다면, 은행 관리자가 실수로 50만 원이 아닌 100만 원을 송금시킨다면, 아무리 믿음을 다져왔다고 해도 남은 결국 남이다. 결코 자신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어쩌란 말인가? 은행 없이 어떻게 돈을 송금할 수 있다는 건가? 바로 이 질문에 답할 거의 완전한 정답이 어느 날 갑자기 뿅 나타나게 된다. 2008년 9월 미국을 시작으로 전 세계의 금융산업이 붕괴되었다. 길거리엔 수많은 실업자들이 쏟아져 나왔고 시민들은 국가와 은행을 불신하게 되었다. 그리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 그 혼란의 중심에서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닉네임을 한 익명의 누군가가 개인 간 전자화폐 시스템이라는 논문을 발표한다. 그 논문에는 국가가 발행하거나 통제하지 않으며 제3자의 보증 따위 개나 저버리게 만들 완전히 탈중앙적인 새로운 화폐에 대한 이론이 담겨 있었다. 바로 비트코인이라는 놈 말이다. 그리고 논문 속엔 비트코인을 작동시킬 블록체인이라는 놈도 함께 들어있었다. 비트코인을 우리가 보는 시계라고 한다면 블록체인은 그 시계를 작동시키는 톱니와 같다. 자, 그렇다면 이 블록체인이라는 놈이 도대체 어떤 놈이길래 수많은 사람들이 이토록 열광하는 것일까? 우선 10명의 사람들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 사람들은 거래에 대해 정부와 은행이 끼어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서로 얼굴, 이름, 나이에 대해 모른 채 서로의 계좌와 거래 내역에 대한 정보만을 가지고 있다. 이때 3번 사람이 7번 사람에게 돈을 갚아야 할 상황이 왔다. 그러자 난데없이 3번 사람이 외치기 시작한다. 제가 지금 7번 사람에게 10만 원을 보내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 내용을 노트에 적어주세요. 모든 사람들은 우선 3번이 돈도 없으면서 사기친 건 아닌지 검사하기 위해 그의 잔고와 거래 내역을 확인한다. 다행히 3번의 계좌엔 돈이 충분하고 사기친 내역도 없다. 사람들은 노트에 거래 내역을 적어 넣는다. 이렇게 거래가 완료된다. 다른 거래가 있을 때에도 모두 동일하게 노트에 거래 내역을 기록한다. 그렇다면 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걸까? 앞서 설명했던 예시에서 사람들이 들고 있던 노트를 블록이라고 해보자. 사람들은 각자 동일한 거래 내역이 적힌 블록을 가지고 있다. 그러다 블록이 가득 차면 다른 블록을 새로 쌓아 내용을 채운다. 그리고 블록끼리 연결을 지어 보관한다. 이때 이 연결을 체인이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블록체인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 방식이 왜 안전하고 결코 조작될 수 없는 걸까? 이유는 간단하다. 기존 은행이 보관하는 방식은 장부를 꽁꽁 숨기며 철통 보안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보안도 결코 완벽할 수는 없다. 이는 수많은 은행들의 해킹 사례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러나 블록체인은 이러한 보안 방식을 완전하게 뒤집어 엎어버렸다. 그건 바로 장부를 제3자가 꽁꽁 숨기는 방식이 아닌 동일한 장부를 모든 사람이 각자 나눠 가지는 것이다. 그래서 블록체인을 공공거래장부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장부는 일정 시간마다 새로 고침되며 잘못된 부분을 수정한다. 다른 모든 사람이 올바른 장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백수가 어디 돈 좀 벌어볼까? 하며 손에 땀을 쥐면서 자신의 장부에 10조 원을 적어 넣어도 곧바로 잔금 30원으로 돌아온다는 것이다. 네트워크 내에 한 명의 부정직한 사람은 9명의 정직한 사람을 이길 수 없다. 그런데 만약 백수가 10명 중에 6명과 결탁해 장부를 동시에 조작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것을 51% 어택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과반수는 조작된 6명이 되므로 백수가 10조 원을 갖는다는 가짜 장부가 진짜 장부가 되어버리게 된다. 한순간에 인생 역전을 하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장부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100명, 1000명, 10만 명, 아니 1000만 명으로 늘어난다면 51%는커녕 1%만 조작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블록체인이 결코 해킹당할 수 없는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기술이 금융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적용 가능하다는 것이다.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영역에서 공공거래장부가 사용되며 지배적인 중앙 세력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 그 자리는 재력, 권력과 상관없이 모든 시민들이 공평하게 나눠 가지게 될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블록체인이 적용된다면 그 누구도 거짓을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와 대기업은 더 이상 대중들을 속일 수 없을 것이다. 책 블록체인 혁명에서 돈 탭스콧은 이렇게 말한다. 기술은 강력한 수단이지만 기술만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변화를 이끌 수 없다. 신뢰가 숨쉬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정부를 재창조해야 한다. 즉, 앞으로의 미래는 우리가 이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변화하고 재창조될 것이다. 지금까지 블록체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너무 많은 내용을 담을 수 없어 블록체인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만을 담아보았습니다. 블록체인에 대해 더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책 블록체인 혁명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지식 한 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용이 쉽지는 않았죠?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괜찮아요. 다만 여러분들이 그냥 앞으로 2030, 2080 시대에 지금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이런 금융 시스템의 기반이 되는 것들이 지금 이 아이디어가 처음 나온 게 2008년이에요. 혹시 2008년생 있나? 여러분들 대부분 몇 년생이에요?
2012년생? 12, 13, 14, 15년. 아, 맞아요.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바로 전에 처음에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고, 여러분들이 막 태어났을 때 아무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이거는 그냥 별로 관심 두지 않았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태어나고 한 5살쯤 됐을 때 갑자기 아, 이게 정말 적용이 가능하구나라고 싶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점점 더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지금은 이쪽 산업이 지금 산업 규모가 1,000조 원에 가까운, 1,000조라고 하니까 개념이 안 하죠.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억, 10억, 100억, 1000억, 1조, 10조, 100조, 1000조. 26. 엄청나죠? 예, 1,000조 원에 가까운 시장이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전 세계 정부도 아, 이 흐름은 거스를 수가 없구나라고 해서 국가마다 나라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잘 활용할 것인가라는 법을 정비하기 시작했고 또 그 관련해서 연구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더 커서 이제 미래를 준비하는 시기가 될 때 아마 더 많은 내용들과 활성화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만약에 조금씩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으면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으면 아마 여러분들도 좋을 것 같고 또 관련해서 아마 선생님들도 그런 내용들을 혹시 준비해 주시면 물론 이제 아직 아까 얘기했듯이 초기 단계고 헷갈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많은 잘못된 정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혹시 자문이 필요하시거나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 정리가 필요하시면 그 부분은 제가 얼마든지 같이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요. 아무튼 저는 그래서 이 분야에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 전환점에 어떻게 이 흐름을 주도하는 어, 분명히 흑암의 세력이 있고 하지만 그걸 허용하고 역사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우리의 다음 세대 여러분들이 오기 전까지 어떻게 중요한 발판을 마련하는가 그게 이제 장로님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딛고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저는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공유하고 고민할 수 있는 날들이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다 끝났고요. 혹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나 얘기했던 것 중에서 아니면 관련해서 관련하지 않더라도 궁금한 점이나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임세리 나오세요. 자, 나는 홍콩 그리고 또 장로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는 사람. 궁금한 거 있는 사람은 여기 앞에 나와가지고 줄을 서서 차례로 한번 물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3학년 임세리. 홍콩에 어떻게 가시게 되었나요? 아, 홍콩이요? 저는 어, 홍콩에 가기 전에 사실 저는 중국에서 있었어요. 중국에서 있다가 어, 중국에서 저희 아버지가 복음을 전하시던 선교사님이셨고요. 거기서 같이 있다가 아무래도 중국에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어, 중국에 더 이상 있을 수 없게 돼서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홍콩으로 나오게 됐고 그, 그게 사실 가장 크였던 거고 그래서 그 이후로 지금은 홍콩에 있어요.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1학년 1회.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 많아요, 아니 적어요? 홍콩에는 아직 어, 복음을 받은 사람이 많진 않아요. 홍콩에는 여기서는 아직 기독교 인구도 3% 정도밖에 안 되고 그중에 참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도 아직은 많지 않아요. 음,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3학년 에스더.
중국에 다른 가까운 나라도 있는데 왜 홍콩에 오셨는지. 아, 저는 제가 저는 중학교 때, 어, 가족이 싱가포르를 가면서 저도 TCK의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 초등학교는 한국에서 있었고 완전히 한국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중학교를 졸업할 때 온 가족이 싱가포르를 가면서 새로운 문화와 적응을 하면서 거기서 영어권에서 생활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는 중국에도 살 때도 사실 중국말을 거의 잘 못했어요. 저는 아까 얘기했듯이 싱가포르에서 자라서 미국에서 대학을 나와서 영어가 더 편했고 그런 와중에 또 그게 하나가 있었고, 그래서 홍콩은 영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제가 오기에 좀 더 편한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는 중국에 있을 때 저희 교회와 홍콩 새생명교회가 연결이 돼서 저희가 홍콩 새생명교회의 지교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매주 강단의 말씀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중국에 더 이상 있지 못하게 됐을 때 저에게는 강단이 있는 모 교회로 다시 돌아간 것과 같은 그런 그래서 홍콩으로 가야만 했었어요. 감사합니다. 음, 3학년 박시원. 시위가 뭐예요? 시위는 데모라고 하면 알아요, 혹시? 아니요. 아, 몰라요. 시위는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내가 지금 어떤 정부나 이런 의견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싶어. 근데 공식적으로 얘기하면 안 들어줄 것 같으니까 우리가 여러 사람이 모여서 우리의 의견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적기도 하고 소리치기도 하고 그래서 아까 사진에서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서 우리의 의견을 들어줘라고 막 요구를 하는 그거를 시위라고 해요. 감사합니다. 음. 1학년 초아. 만두는 얼마나 맛있어요? 만두요. 홍콩에 있는 만두는 정말 맛있어요. 딤섬도 맛있고요. 만두도 맛있어요. 홍콩이 음식이 중국의 여러 지역 음식하고 또 서양의 음식이 같이 합쳐져서 종류도 많고 또 맛있는 것도 많아요. 다음에 왔을 때 꼭 같이 먹으러 가요. 감사합니다. 네. 1학년 홍주환. 중국말 할 때 있어요? 중국말 제가 5년을 살아서 조금은 해요. 아주 잘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의사소통은 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1학년 주성이. 금융이 뭐예요? 금융은 은행이 뭔지 알아요? 네. 응. 그다음에 금융은 기본적으로 돈을 다루는 일이에요. 그래서 은행에서 하는 일도 금융이고 또 내가 돈을 어떻게 계산하고 살 수 있는지 그것도 금융이고 돈과 관련된 모든 일들을 금융이라고 해요. 감사합니다. 음. 이쪽으로 보고 합시다. 자, 혜인이, 1학년 혜인이. 몇 살 때 홍콩으로 이사 갔나요? 몇 살 때 홍콩으로 이사 간 지는 43세? 43세 때? 42세? 감사합니다. 그래요. 3학년 권시우. 중국에는 어떻게 가게 되셨나요? 중국은 제가 한국에서 일을 하다가 중국의 대학원으로 공부를 하러 가게 됐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거기서 졸업을 하고 중국에서도 이제 일을 하면서 계속 중국에 있게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3학년 권능.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가장 좋아하는 음식. 저는 한식을 좋아하기도 하고 또 중국에서 중국 음식도 좋아하고 해서 여기서는 이제 요즘 한국에도 많겠구나. 말라맛 알아요? 말라맛? 마라탕? 그렇죠. 마라탕 같은 거. 그런 거 진짜 좋아해요. 감사합니다. 3학년 김승아.
홍콩의 사람들 그거 다 떠나면 어떻게 돼요? 어, 홍콩에서 사람들이 많이 떠났어요. 많이 영국이나 캐나다로 떠나긴 했지만 그만큼 또 다른 지역에서 또 사람들이 또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직도 홍콩의 인구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한 여기 인구는 지금 700만 명 정도 살고 있어요. 다행이다. 감사합니다. 네. 자, 마지막 윤요셉. 26년 뒤에 홍콩은 공산주의가 되나요?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되기로 예정이 돼 있어요. 홍콩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이제 질문 없어요? 없어요? 승아 하나 더 있어요? 그럼 승아 하나만 더 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싱가포르랑 중국 말고 혹시 다른 나라 더 가보셨어요? 나라는 많이 가봤어요. 제가 하는 일이 해외에 다니면서 이제 출장을 많이 다니고 또 그쪽 사람들하고도 많이 얘기를 해야 되는 일이라서 다닌 나라는 꽤 많이 나는 것 같아요. 한 40개국 정도. 홍콩에 가고 싶어요. 오세요. 가겠습니다. 네, 꼭 오세요. 자, 우리 오늘 홍콩에 대해서도 배워보고 장로님 하시는 일도 우리가 포럼으로 들어봤습니다. 조금 어려운 부분들도 있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른이 되었을 시대에는 여러분들이 주역으로 살아갈 시대에는요. 앞으로 이렇게 많은 일들이 변화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미리 보고 알아두는 것은 너무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너무 중요한 포럼을 해주신 장로님께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박수로 감사합니다. 인사합시다. 시작.